명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남해상에 위치한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밤에도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200mm 이상, 남해안은 20에서 80, 그 밖에 남부지방은 5에서 3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기상청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오겠다며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부 내륙의 비는 내일 오전에 그치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지금 기온이 29도입니다. 태희경입니다. 지금 시각 6시 5분입니다. KBS. 김용민 라이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성대모사 고수를 찾고 있습니다. 목리를 부려서라도 꼭 찾아야 합니다. 내가 성대모사 고수다 하는 분들 바로 신청하십시오. 오호, 그런데 말이야, 이거 어떻게 신청하는 거야? 본인이 꼭 도전하겠어. 네, 전국에 숨어있는 성대모사 고수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김용민 라이브 검색한 다음 그 다음 성대모사 도전이라고 쓴 다음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성대모사는 가라. 새롭고 참신한 성대모사 대환영. 추석 특집 성대모사의 숨은 고수를 찾아라. 찰스님도 도전하십니까? 아우, 실망입니다. 자, 좀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DJ 펌디스 파리 지금 바로 신청 고고. 사실상 자세한 참여 방법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김용민 라이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앞서서 성대모사 고수를 찾아라 안내 멘트 들으셨죠? 어제부터 안내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신청이 아주 저조합니다. 네.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세요. 뭐 저희가 안 똑같다고 막 몰아세우고 비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그럴 자격이 없죠. 네. 그렇죠. 자, 전국에 숨어있는 성대모사 고수들 더 숨지 마시고 나오세요.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서 나오셔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김용민 라이브 검색한 다음에 성대모사 도전 쓰시고 이름과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잘 안 해주시면 저희가 길거리 캐스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리수를 두지 않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미세 뉴스보세의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는데, 자, 1부 마무리하면서 6시 첫 뉴스를 맞춰라. 민민의 예상 뉴스는 조국 후보 청문회 예정대로 9월 2일에서 9월 3일에 열린다. 민주당이 동의해줬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불안합니다. 오창석 평론가, 조국 후보 사퇴 안 한다. 입장 표명한 거. 두 분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검찰이 조국 후보자 딸, 대학 등 상대로 해서 동시 압수수색한 것. 5시 뉴스 톱뉴스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 아니 항상 뭐 4시마다 새로운 뉴스가 나오진 않아요. 예전에는 근데 JODK라고 조선어 방송, 경성방송국, 우리 KBS 1라디오의 뿌리죠. 그때는 정말 4시 뉴스가 정말 정직했어요. 그래서 뉴스를 했단 말이죠. 1시간 사이에 뉴스가 없으면 땡 되면은 4시 뉴스입니다. 뉴스가 없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뭐 이랬었어요, 진짜.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뭐 이런 멘트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옛날엔 정말 1시간 사이에 뉴스가 없으면 뉴스가 없습니다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자, 오늘 좀 마침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이곳 열대 우림이 3주째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군 병력까지 동원됐지만 지금까지 서울의 15배에 달하는 면적이 불길에 사라졌다고 하는데, 자, 지구의 허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고 가장 다양한 생물이 사는 열대우림. 우리나라 넓이의 70배 정도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유명한 또 책 쇼핑몰 이름이기도 한데, 아,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그 쇼핑몰은 아니고, 예. 네. 자, 마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2부도 미세 뉴스 보세로 시작합니다. 오창석 평론가부터 시작하죠. 네, 과적 관련 의혹으로 이제 검찰 압수수색 대상이 된 조국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석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각에서 네. 제기된 사퇴서를 일축시켰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지금 이렇게 빨리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빠샤님. 나는 법을 어기면서 너의 법 어긴 것을 꾸짖는다면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것만 보더라도 국회의원은 법 위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 패스트트랙 관련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질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K74386101 아이디가 이렇습니다. 어제 아베 미국의 옥수수 바가지 쓴 것 여전히 외면하는 언론들. 네. 네, 이런 좀 준비해 주세요. 아, 네. 우리까지 지금 비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네. 자, 그리고 휴대전화 뒷번호 4051번 쓰시는 분, 젊은 진행자로 교체해 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진행자만 교체하면 되죠? 아닙니다. 패널도 물갈이죠. 네, 패널은 젊잖아요. 세술은 세부대. 너희들이 왜 젊습니까? 네. 그 며칠 전에 네. 저 문자 온 거 보니까 애송이가 진행해서 시사 프로그램에 품격이 떨어진다. 네네. 그래서 애송이라는 평가와 네. 젊지 않은 진행자라는 평가 사이에서 제가 어디에 포지션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예. 예. 촛불을 들고 싶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마음에 드는 진행자가 되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네,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 연찬회가 열렸는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통해서 오늘 있었던 검찰의 조국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서 네.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압수수색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은 이게 수사 관련 사안이니까 청문회를 할 때나 이럴 때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답변을 하긴 힘들다. 뭐 이런 답변이 또 가능하니까 그것이 마치 이제 청문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결론이 나든 특검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특검이라는 예전에도 뭐 자유한국당에서 특검 카드를 많이 꺼냈습니다만 이번에도 또 특검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청문회는 하고 특검 얘기를 해야 순수 아닌가요? 청문회도 청문회고 네.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또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어떤 결론이 나든 특검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좀 특검 만능론이라고 예.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질문도 안 했는데 뭐 네. 답변 들으나 마나다. 이거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검찰 수사에 대해서 미심쩍게 생각을 하더라도 네. 특히 정치권이라면 일단은 수사를 잘 해주길 바란다. 네.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원칙대로 수사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진정한 칼잡이인지 지켜보겠다 하면서 응원을 남겼습니다. 네. 자신의 SNS에 글을 남긴 건데요. 검사들이 칼을 뺐다. 너희들이 검사인지 셀러리맨인지 판명 날 수 있는 순간이 왔다라고 하면서 설마 면죄부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겠지만 검사 정신이 살아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줘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네. 25일에도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었는데요. 내가 검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시간 안에 모두 자백받는다라고 이야기를 네.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분은 뭐 이미 다 결론을 단정했네요. 네. 예, 조국 후보자는 범죄자다. 1시간 안에 다 자백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어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이게 뉴스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국가정보원에서 국내 민간인 사찰을 계속해서 했다. 비밀리에 자행했다라고 하는 그 뉴스가 전해졌고 네. 오늘 머니투데이를 통해서 프락치로 활동했다고 하는 A씨의 증언이 공개가 됐습니다. A씨는 2006년에 군생활 도중에 이제 국정원에 접근을 처음 경험을 했었고요. 네. 고향에 내려가서 자영업을 하다가 2014년에 다시 국정원이 접근을 해와서 학생운동을 함께했던 이들의 최근 행적을 묻기 시작하면서 동향을 알려주면 보상하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이제 네. 당시 A 씨가 좀 생활도 힘들고 해서 이 욕에 빠진 셈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돈을 받으면서 하기는 했는데 굉장히 이제 국정원이 시키는 일 때문에 제대로 살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증언을 하면서 그 보상 같은 경우는 월 기본급 200만 원에 진술서 1회당 50만 원. 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국정원 측에서는 항상 합법적인 일,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를 했지만 뭐 사실은 예전에 자신이 알던 사람들 사이에 다시 뭐 잠입을 해가지고 정보를 빼오고 그것을 또 바치고 이런 과정에서 내 인생은 이미 국정원 때문에 다 망가졌다라고 그런 증언을 또 했습니다. 네. 보니까 명단에 누가 이름이 올랐는지도 오늘 머니투데이가 추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정세균 국회의장, 전 국회의장이죠. 그리고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인영 의원 이름도 있고요. 김영춘, 설훈, 홍일학 의원 이름도 올라갔어요. 그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인 민주당 소속이거나 무소속이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밖에도 민족문제연구소라든지 진보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는 대학 교수 이런 분들이 명단에 올랐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아래에 국정원에서 벌어진 네.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국정원 측에서도 뭐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견뎠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다는 증언이 있었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는 계속 이것을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러면은 그 서훈 국정원장은 뭐 한 거예요, 도대체? 국정원 개혁이 제대로 한 거예요? 일단은 국정원 수장으로서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져야 될 부분이겠죠. 이게 사실이라면 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데 말이죠. 언론들이 이게 잘 보도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모르시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도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정황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이거 그냥 머니투데이만 보도할 게 아니라 다른 언론들도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아까 전에 거명하신 정치인들 네. 이름을 들어보면 다른 의원은 아니고 왜 그 의원들은 포함이 되는가 이 부분이 네.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제 말씀은 그 의원들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대상이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난 게 이제 그 정도란 얘기 예.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네네. 제가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거 저 서훈 국정원장이 이 책임 있는 진상 규명과 실태 조사를 해서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 네. 민간인 사찰이. 예. 알겠습니다. 자, 3949번 쓰시는 분, 한국당은 특검을 좋아하네요. 특검이 풍선껌도 아닌데라고 하셨고요. 0324번 쓰시는 분, 뭐하러 특검한다고 입법하고 시간 낭비합니까? 상설 수사처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설치하면은 특검하자 주장할 것도 없이 상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모든 의문점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면 될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태국과 군사 당국 간의 비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정을 심의 의결했다라고 합니다. 이른바 태국과 지소미아. 지소미아. 네, 심의 의결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정부는 다음 달 1일에서 3일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태국 한태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태국 같은 경우는 미국 다음으로 6.25 전쟁 참전을 결정한 나라라고 지소미아 체결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외교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 35개국과 군사 비밀 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또는 약정을 맺고 있는데요. 일본을 포함한 21개국과는 협정, 나머지 13개국과는 약정을 체결하고 군사 정보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개특위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김수민 평론가. 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에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죠.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었는데요. 자유한국당 쪽에서 위원 2명을 임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시간을 계속 끄니까 네. 홍영표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의 장재원, 최교일 두 의원을 직권으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본인들이 거부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부를 하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뭐 맞는 해석인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거부하면 그냥 2명이 회의에 불참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예. 참고로 민주당에서는 김종민, 이철희, 최인호 의원, 바른미래당에서는 김성식 의원 이렇게 안건조정위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곧 의결되는 겁니까? 네, 이 경우는 지금 4명의 의원, 자유한국당 2명을 빼고 4명의 의원은 선거법 개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예. 4대2로 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네. 그렇게 되면 또 법사위로 넘어가는 바로 것이고요. 넘어가진 않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네. 의결을 또 하는 절차를 거칠 걸로 보입니다. 그야 뭐 네. 어렵지 않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게 넘어가는 것도 네. 어쨌든 넘어가긴 넘어가야 되니까. 네. 그냥 뭐 생략합시다. 우리가 인생 세세히 다 따지면은 네. 이게 너무 피곤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피곤하시면은 네.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방송 그만두고. 뭐 그만두시진 않더라도 임시 진행자에게 뭐 바톤을 넘겨준다거나 말씀을- 세세하게 따지는 젊은 진행자에게 실수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피곤하시단 예. 말은 자, 다음 소식. 네,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한국 백색 국가 제외,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네.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일단은 신중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각계각층에서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반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카드라고 하면 관세 인상이라든지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인데 이런 추가 조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일본 내 정치인들에게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포스트 아베 주자 중에 한 명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강사장은 일본이 전쟁 책임을 밝힌 독일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했고 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역시 일본이 한반도의 식민 지배로 고통을 줬다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김수민 평론가. 네, 모친 학대 혐의로 그 박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자녀들이 기소가 돼 있는 상태죠. 네, 네. 1심에서는 뭐 집행유예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네. 오늘 이 딸과 아들 측이 모친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예. 이 결심 공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변호인들은 이제 변호인들 입장은 피고인들이 고인이 자살 시도를 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강제로 뭐 그렇게 구급차를 태울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논리를 드는 것인데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유서에 네. 고인도 이제 굉장히 그 일 때문에 힘들었다. 네. 시설 응급차에 묶여서 끌려가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라고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네. 이 방용훈 그 사장의 아들, 딸들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모친을 이거 뭐 때린 정도가 아니라 상해를 간. 네, 참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네. 민망한 그런 엄청난 그런 폭력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자기들은 책임이 없었다. 네. 뭐 가혹행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쭉 주장하다가 오늘 입장을 바꾼 거예요. 가혹행위가 없었다는 이 전제가 바뀌지 않는 대답은 없을까 무척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사과 없이는 이게 돌파구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인지 오늘 돌아가신 모친에게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지는 뭐 재판부가 판단하겠습니다. 좀 회의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왜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자, 오창석 평론가.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재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려할
재검토를 고려할 의향이 없냐라고 네. 질문했었는데 네. 청계천 광장 때도 80% 이상이 반대를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서울 시민들이 너무 좋아했었다.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네. 대해서 또 김소양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업을 꼭 반드시 2021년 5월에 맞춰야 되냐라고 묻자 박원순 시장은 일부러 늦출 이유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소통이 부족했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할 일이고 그 시점에 완공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다 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세 뉴스 보세 마무리할까요? 자, 어제 제가 빼먹었습니다. 네. 민해 한수, 서해 한수. 예, 제가 해놓고 나서 그냥 민해 한수, 서해 한수 듣지 않고 끝내면서 뭔가 허전하다 했는데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치 그 식사를 마친 다음에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듯, 이쑤시는 코너를 저희가 네. 건너뛰었어요. 예. 네. 자, 오늘 이를 쑤셔주시죠. 민해 네. 한수. 그간에 한국 국민이 테러 조직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한편에서 나왔었는데요. 네. 지금 현실은 국정원이 민간인을 끌어들여서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죠. 네. 테러 조직보다 국정원이 더 무섭습니다.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자, 서해 한수. 네, 오늘 압수수색 시작했는데요. 조국과 검찰 모두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렇게 네. 남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해 한수, 서해 한수까지 함께했습니다. 미세 뉴스 보세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수민,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가 준비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열기로 한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 간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초유의 검찰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내일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2차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동맹 우려와 관련해 지소미아 종료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우리의 이득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결정이라며 한미 간의 연합 대비 태세 등은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핵심 원천기술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딸의 입학 전형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황일송 뉴스타파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이 성신여대 입학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을 받게 됐는데 현재 1심, 2심 모두 승소, 행정법원도 승소. 사건의 개요는 이러한데 감사 결과 장애인 전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남아있어야 할 기한서와 회의록, 부서 간 협조 요청 서류 등 문서로 된 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에 응하지 않는 나경원 의원. 2016년 3월 자, 의원님, 저희 따님 입학과 관련해가지고 질문지를 드렸는데 왜 답이 없으시죠? 그 입시 정보를 어디서 구하셨어요? 나경원 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신여대가 장애인 전형을 도입하기 전 나경원 의원이 학교 측에 성신여대에 왜 장애인 전형이 없느냐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는 나경원 의원,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그리고 성신여대 입학관리팀장이 동승. 심화진 전 총장이 마침 엘리베이터에 동승하고 있던 입학관리팀장에게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신설을 검토해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요청을 했느냐고 나경원 의원에게 물어봤는데 2018년 7월
저는 지적장애인들에게도 대학 교육, 또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대학 교육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을 초지일관 주장해왔고, 장애인 전형 확대를 위해서 성신여대에 장애인 전형 도입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나요? 지시한 적은 없고요. 네, 말씀만 하셨고요. 무슨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네. 저는 기억도 잘 없고 네. 사실은 장애인 전형이 생기고 혜택 입은 사람 중에는 나경원 의원 딸도 있었는데 나경원 의원의 딸 김모 씨는 면접위원 4명으로부터 똑같이 98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 학생부 성적으로는 응시생 21명 중 꼴찌였던 김 씨가 만점에 가까운 면접 점수 덕에 전체 3등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반발한 나경원 의원, 뉴스타파 기자를 고소. 그리고 검찰은 기소. 1심에서 승소한 황일송 기자. 이 재판이 사실은 좀 이상한 재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인데 수사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가지고 공판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우리 측에서 증인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절대 출석을 하지 않고 재판부는 증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저를 이제 소를 제기를 했지만, 근데 정작 중요한 성신여대에서는 부정 입학과 관련한 그 입시 부정을 의혹을 받고 있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당사자인데, 그런데 저한테 아무런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아직 미궁속에 있는 나경원 의원 딸의 특혜 진학 의혹. 이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을 특혜 진학시켰다고 확신하는 듯 범죄자로까지 규정하는데, 이 정도면 정말 비리의 종합 선물 세트, 가족 사기단 의혹의 정점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황당하고, 그동안 공정과 정의를, 평등을 그렇게 외쳤던 정권이지만 그 위선의 진면목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If you search for tenderness, it isn't hard to find. You can have the love you need to live. But if you look for truthfulness, you might just as well be blind. It always seems to be so hard to give. Honesty is such a lonely word. Everyone is so untrue. Honesty is hardly ever heard, and mostly what I need from you. I can always find someone to say they sympathize if I wear my heart out on my sleeve. But I don't want some pretty face to tell me pretty lies. All I want is someone to believe. Honesty is such a lonely word. Everyone is so untrue. Honesty is hardly ever heard, and mostly what I need from you. I can find a lover, I can find a friend, I can have security until the bitter end. Anyone can comfort me with promises again. I know. When I'm deep inside of me, don't be too concerned.
But when I want sincerity, tell me where else can I turn? When you're the one that I depend upon. Honesty is such a lonely word. Everyone is so untrue. Honesty is hardly ever heard. Mostly what I need from you. 아, 빌리 조엘이 불렀던 어니스티를 비욘세의 보컬로 들으셨습니다. 아, 김용민 라이브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 아까 퀴즈 정답 어떻게 쉬우셨나요? 예, 정답은 아마존이었죠. 아마존. 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셨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326번 쓰시는 분 아마존, 네, 존, John, 아마존. 아이, 네, 진지하게 답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578번 쓰시는 분 포토존, 박성수님 엘튼존, 그리고 K74618141 아이디 쓰시는 분 맨데스 존. 네, 존자로 끝나는 말. 네. 자, 5503번 쓰시는 분 시사뉴스의 허파. 아마 용민존. 이거. 예.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1154번 쓰시는 분 김용민 씨 광산김 씨 아닌가요? 우리 남동생 이름과 똑같아서 방송 들을 때마다 동생 생각이 나네요. 네. 안동김 씨입니다. 네. 예, 뒤에 정답 아마존 보내셨군요. 네, 맞히신 걸로 하겠습니다. 미모 지존 웁스님,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거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보내신 분이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맞히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틀리신 분들, 네. 앞으로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갑니까? 네, 이승미 씨 준비하고 계시죠?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퇴근 시간대라 많이 밀리기도 하지만 사고 난 곳도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동대구 분기점에서 사고로 막힙니다. 차량 화재 사고로 4차로 갓길이 차단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도동 분기점부터 3km가 정체입니다. 서울 방향은 남사에서 오산까지, 기흥에서 수원까지 속도가 안 나고요. 판교 부근 정체도 사고 났던 여파입니다. 인천대교 고속도로 송도 방향으로는 영종나들목 지나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요. 부근 지나는데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는 작업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중원터널 부근에서 1차로 막고 도로 보수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요. 창원 분기점에서 중원터널 쪽으로 4km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경제를 알아야 경제가 보인다. 알기 쉽게 귀에 쏙 들어오는 경제 이야기, 경제 완전 정복. 네,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연미 기자님이 경제를 아주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부자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슬픈 예감은 보통 틀린 법이 없더라고요. 예감이 확 슬프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산업 일꾼입니다. 산업 일꾼이요. 네. 알겠습니다. 경제 지식을 공유하는 지식 노동자. 네, 그렇죠. 도매상이죠. 아니 그래도 뭐 부자는 아니더라도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저는 망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소고기를 먹는 걸로 봐서는 거기까지 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끔씩만. 네, 알겠습니다.
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뭐 길이야 상황에 따라 다 다를 텐데 그래도 내가 이 원칙만은 딱 지킨다. 그래서 불확실의 네. 늪에 빠지지 않는다 하는 뭐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저는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싸고 좋은 것은 없다. 네. 비싼데 안 좋은 건 가끔 있는데요. 싸고 좋은 건 없고요. 설명이 구구절절하면 일단 의심하셔야 돼요. 그 논리학 법칙 중에 오컴의 면도날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면도날 같이 명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은 거짓이거나 잔꾀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최근에 판매돼서 문제가 됐던 그 금융상품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올림픽대로를 쭉 직진 아니고 그 한강다리 건너서 강변북로 갔다가 유턴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속담 있잖아요. 싼 게 비지떡이다. 네. 싼 게 그 바쁜 떡이다. 싼 게 비지떡이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고수에게는 고위험이 따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싼 게 비지떡이다. 이걸 항상 새겨두고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어제 오늘 그 검색어에 많이 올라온 코오롱 티슈진. 네, 인보사 계열이죠? 인보사 케이주를 개발한 회사죠. 코오롱의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 그 코오롱 티슈진이 인보사 케이주 문제 때문에 이제 상장 폐지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이게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과정은 3심인데 일단 1심에 해당하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건 26일에 그 주권 상장 폐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뭐 앞으로 이의 신청을 하는 절차도 있고요. 이 과정이 정당한지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게 되기 때문에 짧아도 몇 달, 길게는 한 2년에 걸려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뭐 저기 유보가 될 뿐이지 상장 폐지가 뒤집히거나 그럴 일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중간에 아주 획기적으로 이 회사의 귀책을 좀 줄일 수 있는 사안이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뒤집히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 FDA에서 인보사 케이주에 대한 임상 실험을 중단해라 의미 없다고 얘기를 한 게 네. 인보사 케이주라는 게 이게 세계 최초로 개발한 주사액 형태의 연골세포, 이 연골세포를 다시 만들어주는 주사제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첫 유전자 치료제라고 해서 국내외에서 떠들썩했는데 연골세포 말고 신장세포로 만든 성분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회사가 알고도 팔았다. 이게 쟁점이에요. 회사나 그 이웅열 전 회장은 몰랐다는 건데 중간에 실무자들의 책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합리적으로 회사가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허위 사실을 기재해서 사람 몸에 나쁠 수도 있는 약을 팔았느냐 이게 쟁점인 거고요. 일단 1심에서는 이 회사가 허위 사실을 알고 팔았다. 이쪽으로 판정을 한 겁니다. 네, 그래요. 그 실무자한테 다 책임 떠넘기는 거는 그건 뭐 실무자 해본 사람들이 알잖아요. 오랜 전통이죠. 예, 그래요. 네. 오랜 또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 학원 있어요. 학원이 있어요. 네, 학원 있어요. 저도 떠넘겨짐을 받아본 실무자 출신으로 그래요. 제 어르신들은 다 같이 다니시는 그 어드밴스드 반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그것도 파악 못했나 이런 비난을 듣는 게 더 나아요. 네. 뭐 내가 이 실무적으로 다 파악해가지고 지시한 것이다 해가지고 덤터기 쓰는 것보다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티슈진 측은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일단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상장 폐지라는 건 이 어마어마한 일인데 티슈진의 시가총액이 4,896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의 손실만이 아니라 코오롱 티슈진 사태 이후로 이 코오롱 전체 계열사 주가가 거의 조 단위로 떨어졌거든요. 그런 데다가 지금 그 소액주주가 6만 명이 걸려 있단 말이죠. 어이구,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위험한데 상황이 이렇게 될 때 기업 상황이 아주 바닥으로 치닫을 때 가끔 공포의 사라는 그 격언을 너무 떠올리는 분들이 계세요. 공포의 사라.
주식은 공포에 사라 뭐 등등의 격언이 있거든요. 무릎에 떨어질 것 같을 때 사라 이런 그렇죠. 얘기입니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뭐 등 여러 가지 격언이 있는데 이 정도 공포는 막 들어가도 되는 공포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도 개인이 200억 원을 순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장 폐지가 되면 회사도 회사대로 손실이고 개미 투자자들도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이 티슈가 돼버리는 거예요. 티슈 한 장. 그래서 예. 지금 종목 토론방 이런 데는 소주 사러 간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고. 술 없이는 못 버티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 일단 티슈진이 하고 있는 일은 미국 FDA에 우리가 이 임상을 재개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이유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죽어가던 인보사 K주를 살려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우리 회사 측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게 아니라 실수다. 의도가 아니라 실수다. 이 부분을 부각하려고 하는 거고 상장 폐지 결정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15영업일 이후 다음 달 18일이 되는데요. 네. 이때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고 이때 심의 의결을 하게 되는데 네네. 이때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것이고 추후에 만약에 여기서도 상장 폐지 결정이 나면 회사 측이 이의 신청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게 될 텐데 글쎄요. 어떻게 판결을 내리게 될 거냐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몰핀만 넣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이게 그 심폐소생술을 해서 잠깐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환부를 드러내고 재생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잘 모르겠는데 이 회사가 만약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 고치는 약에 나쁜 성분이 들어간 걸 알고도 숨겼다면 이거는 사실 윤리적으로도 용서되기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의심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혹이 예. 강력하게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소액 주주들이 대규모 소송전을 벌인다면 그 상대가 이용렬 회장이 되는 겁니까? 이용렬 회장은 좀 애매해요. 이용렬 전 회장이 이 인보사 K주는 내 새끼다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로 정말 그 심혈을 기울였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결과물인 건 맞는데 이분은 이제 전 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주식은 가지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이분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냐 이것도 좀 까다롭고 하지만 개발 과정에 진두지휘를 했던 사람이다에 따른 책임을 또 물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엇갈린 상황인데요. 네. 여하튼 이웅렬 전 회장의 경우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1월쯤에 이제 내가 금수저 너무 오래 물고 있었더니 이에 금이 다 간 것 같다라는 신선한 멘트와 함께 네. 스스로 물러났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는 야 이렇게 해서 제2의 창업을 하겠다는 회장도 있네. 아주 신선하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시간을 되짚어서 현재 상황하고 중첩을 해보니 네. 혹여 네. 당시에 이 인보사 K주의 문제점을 미리 알고 미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들을 행사하면서 물러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네. 뭔가 그 재벌 회장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이득을 포기하고 사회에 기여하겠다 이랬을 때 사람들이 마음의 빗장을 풀고 정말 저 사람이 선의로 그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일들 때문에. 저는 반 정도, 절반 정도 열 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절반 정도 열 번 네. 했어요. 저희 집이 옛날에 네. 시골에서 껐잖아요. 예, 예. 그 정지, 네. 그 부엌에 네. 문이 정말 빗장으로 여는 문이었거든요. 네, 네, 네. 그 딱 반은 제가 열까 말까 했었는데. 아유 우리 저 박연미 기자님은 기업 친화적입니다. 전 반기업적이라서. 예. 저는 어떻게 적폐로 이거 별 말씀 내몰리는 않습니다. 건가요? 아이고 그럴 리가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나저나 이거 뭐 주식으로 손해 본 분들뿐만 아니라 이게 골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뭔가 새로운 희망이 생겼나 보다 했는데 아이고 절망감이 크시겠어요. 네, 그게 예. 제일 걱정이에요. 그리고 주사 맞고도 엄청나게 붓고 그 고생을 견디셨는데 희망이 사라졌다고 하니까 네. 그 부분이 제일 가슴 아프죠. 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건도 그렇고요. 삼성 바이오에피스 건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그 바이오 산업이 국제사회에서 신망을 크게 잃은 거 아닌가 이 염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유탄을 맞은 게
건강하게 사업하고 있는 다른 바이오 회사들, 예. 제약 회사들까지 예. 이 코오롱 같이 큰 회사도 이랬는데 저 회사가 이런 의혹을 살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열심히 더 건강하게 기업을 해야 하는데 바이오 제약주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 코오롱이 정말 한방 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 엄청난 그 여파를 미친 거예요. 예.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 가입을 했다. 이 소식이 또 한참 언론에 보도를 많이 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한 것이 주식형 펀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하는 펀드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그 예. 날짜도 아주 절묘합니다. 독도 방어 훈련이 끝난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창구로 가서 주식 투자형 펀드에 가입을 하셨는데 뭐냐면 그 반도체 소재나 부품 장비 이런 것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예. 그쪽 회사들의 그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예요. 개인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여기다가 투자를 하셨는데 예. 재밌었습니다. 현장에서 그 만 65세 문재인 직접 쓰시면서 네. 본인이 금융 지식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물었을 때 제일 높음으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약간 높음. 약간 높음으로. 약간 높음. 겸손하게 이렇게 체크를 하셨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착한 펀드다. 이 운용 수익의 절반을 기초 과학 분야의 발전에 쓰는 착한 펀드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투자 성향 매우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 네. 그 부분을 체크를 했습니다. 예. 이 소재 부품의 국산화를 기하도록 하겠다라는 정책 방향 예, 발맞춰서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소기업, 그 소재 부품 만드는 중소기업에다가 투자하는 펀드인가 보죠? 그 여러 가지 회사들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보복 조치로 그 고전하고 있는 소재 부품 분야 네. 여기에서 그 국산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그쪽에 투자하는 펀드이니까요. 네. 그쪽에 좀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펀드, 착한 펀드다. 착한 펀드. 네, 예. 별명이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펀드는 위험합니까? 미래 가치가 있습니까? 미래 가치는 있는데 네. 위험한지 안 한지 이것까지 아직 예측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이게 미래 분간이 가치라는 거는 예. 사실 그거잖아요. 언젠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당장 내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지는 알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당장 쓰셔야 되는 돈을 막 크게 몰아서 넣으시기는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착한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여유 자금이 좀 있다. 이런 분들은 네. 장기적으로 10년 이렇게 내다보신다면 여기에 투자하는 게 뭐 여러모로 의미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모두의 경제 박연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자분들의 문자가 왔는데요. 나대로님, 저점이라고 해서 샀는데 땅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든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손실을 감안해야 돼요. 손실이 전혀 없을 거다. 이건 정말 거짓말 중에 거짓말인 거죠. 투자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죠. 그리고 증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증시라는 데는 프로랑 아마추어가 체급 없이 맞붙는 링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예. 절대 우리가 전문 투자자, 그 전문 기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증시에서 사고 팔아서 누가 돈을 번다는 건 누구 주머니에선 돈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 없는 투자는 사실은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시윤님, 아까 저 싼게 비지떡 얘기했더니 영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면서 보내셨어요. There is no free lunch. 그러니까 no free lunch는 자유가 없는 점심 식사. 예. 이래 점심 식사 강제로 먹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꼭 그 정한 시간에 먹으라고. 네, 그렇죠. 네. No free lunch. 갑자기 가슴이 아파오면서. 네. 예. 그리고 그런 격언도 있죠. 예. Free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래요. 네. 자유는 프리가 공짜입니까? 프리가 공짜도 있고 예. 자유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 하나만 배워가지고 공짜란 뜻도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예. 요즘 그 대기업 총수들이 하나둘씩 물러나고 있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 겁니까? 사연이 있죠. 되게 열심히 일선에서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던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의 경우에는 아름다운 퇴장인 줄 알았는데 네. 인보사케이주의 실패와 연관된 것 아니냐.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기업 실적 자체가 뭐 엉망이었고 분식회계 시도를 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주력 계열사들을 시장에 내놨습니다.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헷갈려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왜 헷갈렸는지 집에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박삼구 전 회장의 경우에도 왜 스튜어디스 직원들이 그렇죠. 신앙송도 하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회장님을 꽃에 막 그렇죠. 비유하면서 허그도 해드리는 그런 조를 짰다 이 얘기를 제가 들었고 기억해보니까 제 후배가 그 신앙송조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회사 내 위계를 이용한 갑질 중에 하나여서 그렇죠. 제게 그런 인식이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하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도 실적 악화에 따른 책임을 지면서 물러났고요. 지금 최근에 한국콜마의 윤동환 회장 그렇죠. 부적절하게 그 직원 조회 시간에 보고 싶지 않은 극우 동영상 보여줬다가 역시 역풍을 맞고 물러났습니다. 윤리 경영 해야 돼요. 뭐든지 윤리 경영 없이 그냥 이거 회사 내 건데 이러면서 계속 갑질하고 말이죠. 네, 그리고 예. 그게 당위가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경영학에 그렇죠. 예, 나오는 개념인데요. 네. 평소에 마일리지를 쌓아놔야 나중에 유사시에 이 사람이 뭘 좀 잘못해도 에이 그 사람이 그동안 보여준 게 있는데 라고 이 사람들이 이해해주는 그 폭이 생기거든요. 평상시에 많이 저금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아시아나항공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을 누가 인수할 것인지 그림이 좀 그려지나요 지금? 지금은 예상보다 그렇게 인기 있는 매물은 아닌데요. 애경하고 KCGI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비 입찰을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매각 공시 낸 뒤에 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매물 정보를 담은 안내서를 받아간 데는 한 20군데 되는데 구체적으로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곳은 애경하고 KCGI거든요. 네. 근데 KCGI 경우에는 우리 혼자는 못 사고 컨소시엄을 형태로 국내든 국외든 여러 기업하고 손잡고 사겠다 이런 상황이고 네. GS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아직 GS 측이 인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애경은 글쎄요. 애경의 경우에는 지금 이 재무적으로 자금 마련이 가능할 거냐 요건 좀 지켜봐야겠고요. 다른 회사들이 혹여 관심 있을 수도 있는데 몸값이 좀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부러 의향을 안 밝히는 거일 수도 있죠. 네. KCGI가 한진칼 2대 주주인 사모펀드라면은 그 대한항공하고 연관돼 있네요. 그래서 KCGI 우리가 소위 강성부 펀드라고 얘기하는 이쪽에서는 지금 뭐 조양호 회장 일가하고는 적대적이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적대적임으로써 KCGI가 보유하고 있는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양쪽에 다 우리 지분이 있다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서로 출혈 경쟁할 거 없이 이쪽이 잘하는 거 이쪽이 하고 다른 거 이쪽에 하고 해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두의 경제 박연미 기자와 함께했는데 오늘부터 겨울잠 들어가신다고. 가을방학 먼저. 가을방학 먼저 하시고 겨울잠 주무시고. 네. 봄에 오세요. 조금 쉬었다가 제가 근황이라는 가을방학의 노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웬만하면. 네. 자, 박연미 기자 잠시 휴식의 시간 갖습니다. 또 뵙는 날 기대하면서 자, 인사 나누죠.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또 만나요.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